저 역시도 10분 전에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 나와서 계속 해봤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다져지게 됐거든요. 이번에 로얄 패밀리 리더님들과 함께하는 그 실버 프로모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많이 도전하셔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빛나는 그런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회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옆에서 잠깐 들었는데 벨소리가 울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하셔서 무음으로 해주시면 이 사업 설명회 시간이 좀 더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분은요,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와, 젊은 사람이 되게 똑부러지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어리고요. 근데 모습 자체는 완벽한 리더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무대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떨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이거 하는 게 더 좋아. 라고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하는 물론 사업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톡방에서도 국민 며느리라고 불릴 정도로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녀입니다. 네, 이지은 플래티늄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엔젝타 코리아 플래티늄 이지은 아이비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혹시 잘 지내시다가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까요? 많아요? 많다고요? 혹시 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나 여기 오늘 처음 왔어 하시는 분 계세요? 진짜 많으시네. 진짜 많으시네요. 몇 분이셔요? 와, 궁금한데 우리 오늘 맨날 하는 어디 회사에서나 가는 열심히 들으세요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소통해 보시자고요. 우리 사장님은 나이가 몇 살이세요? 26이요? 와, 그럼 우리 주황색 옷 입으시고 멋진 안경 쓰신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63세요? 그냥 딱 찍었는데 20대부터 60대까지 다 계신 거네요. 와, 혹시 지금 체험 사례랑 Y를 들으시면서 우리 이철순 사장님은 또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연세가? 네. 네. 62이셔요? 우리 그럼 김진표 사장님은 어떻게 되세요? 와, 다양하네요. 저는 올해 우리 나이 한 살 어려졌으니까요. 31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34살 우리 Y 해주시고 체험 사례 해주시고 대표로 두 분께 제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네, 별건 아니고요. 저 이렇게 젊은 분이 계실 줄 모르고 우리 젊은 사장님은 초콜릿도 받으시고 우리 이철순 사장님 받으시고 우리 사장님도 받으시고 우리 김진표 사장님 실버 가시면 제가 더 멋있는 거, 네, 맛있는 거 드릴게요. 네. 와,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진행은 지금부터 대략 1시간 정도? 1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한 시간 내고 오셨잖아요. 저한테도 귀한 시간이지만 저의 1시간 그리고 여기에 계신 100명이 넘으시는 분의 1시간이 모이면 총 몇 시간일까요? 너무 많은 시간이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27살에 이 일을 시작했던 20대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왜 엔젝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오신 우리 20대부터 60대까지 계신 분들은 왜 내가 뭔가 플랜 B로 또 하나의 마케팅으로 어쩌면 아이템으로 엔젝타를 선택하시면 괜찮은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열심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이거 먹고 내가 체험 사례하고 좋아진 건 말할 수 있지만 그거 먹고 뭐가 좋았다더라, 나았다더라 라는 건 되도록 쓰지 않으시라는 과대 광고에 대한 법률을 먼저 안내해드리고요. 잘 보이세요? 저는 이 한 장을 꼭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첫 페이지에 대한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현실에 살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변화를 못 하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지라는 걸 이 엔젝타에 와서 배우고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나 이미 느끼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몰랐는데 저도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를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김기복 스폰서님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걸 참고해 봤거든요.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지금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를 봤더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시대가 도래한다. 이거 너무 이미 보험 쪽에서 유명하게 들으셨죠? 근데 여기서 이게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안고 갈 현실이고 죽어라 대학 졸업시켜놨더니 30이 넘을 때까지 취직 준비만 하고 있는 내 새끼들. 혹시 여기서 내가 그런 입장이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죽어라 대학 졸업 열심히 4년제 내가 대학 등록금 다 해줘가지고 보냈더니 30 넘었는데도 아직 집에서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40 넘은 때까지 40 다 돼서까지 학자금 대출 갖고 있다가 혼기를 놓치고 비혼을 선행하는 자녀들이나 40대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봤더니 40대 중반에는요. 회사에서 밀려나서 계획 없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그냥 백수들이 생각보다 우리 현실에 너무 많고요. 이런 자극적인 단어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셔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라고 뭐 크게 다를까요? 어쩌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평균 퇴직 연령이 몇 세라고 나와 있나요? 49세. 네. 예전에도 좀 높은 편이죠? 예전이라고 해봤자 불과 한 1년이 안 될 거예요. 그럼 그 위에 희망퇴직 연령에는 몇 살로 있나요? 네, 이거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는 처음에 1년 전에 이 페이지를 봤을 때 이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 아버지는 조금 젊으셔서 70년, 68년생이세요. 그치만 곧 60, 한 10년? 10년이면 이제 우리 놀라셨어. 놀라셨어. 23세 저를 낳으셔서 엄마가. 네. 64세 희망퇴직, 정년퇴직 너무 저는 이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더 깜짝 놀라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여길 보니까요. 신한은행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뉴스 기사에 다 통보가 됐던 내용이니까요. 신한은행에서 발표했습니다. 기사를. 어떻게요? 만 30대 젊은 은행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만 30대라고 하면 체감이 되시나요? 김진표 사장님과 저와 아까 제가 초콜릿 드린 예쁜 여성분이 다 퇴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서 기사는 뭐였나요? 30대가 돼서도 취업 준비하느라. 근데 지금은 뭐래요? 만 30대에 퇴직을 신한은행은 시킨대요. 봤더니요. 요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 은행은 불과 7개월 동안에 희망퇴직을 하는 나는 원해 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5년이나 줄어든 거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봤더니요. 은행에서는 왜 이걸 권고하지? 왜 이렇게 이른 나이에 퇴직을 시켜?를 봤더니 은행원을 감축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지점들이 많이 필요 없고 온라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은행원들은 많이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건 은행 측의 입장. 그러면 우린 억울해. 우린 더 일하고 싶은데 왜 인원 감축한다고 우리는 그냥 나가야 돼가 아니라요. 이건 한 30% 정도. 나머지 70%는요. 저희 같은 30대들이 취업을 해서 39쯤 됐을 때 이 일은 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빠르게 전환해서 빠르게 인생의 제2막을 열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스스로 희망퇴직을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젊은 직원들이 노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자식이 학교 잘 나와서 공부 잘해서 아니면 혹시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은행원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 이제는 어쩌면 너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딱 여기에서 딱 요거 보시면 돼요. 그 이후 40대나 50대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래 사는 것이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어떤 거래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합니다. 단 우리가 내가 평생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로 대학 가서 이거 전공 살려가지고 대학 학자금 다 갚고 취업해서 결혼해서 원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아파트 20평대 살다가 30평대 사는 시대는 이제 저희 엄마 세대에서 끝났습니다. 나의 결혼 생활 시작이 전세면 전세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고요. 내가 전세로 시작해서 월세로 떨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죠. 이러한 이유들을 보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제가 이 페이지를 올린 건 딱 하나입니다. 제가 그냥 공식적으로만 사장님들께 보여드린 거지 사실은 나나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내 옆 지인에게서 이미 체감하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단 그걸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한번 직시해 보시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도 그런 시대와 환경에 노출이 되어져 있다면 그걸 인지하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정말 이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에서부터 시작이라면 오늘 그게 새로운 지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딱 단짝 친구들이 있어요. 10월에 결혼하고 12월에 결혼하는 단짝 친구들이 있거든요. 10월에 결혼하는 친구가 여기 송도에 살아요. 오피스텔에. 근데 이번에 여름에 진짜 덥죠. 지금 벌써 입추 다 지나갔는데도 너무 덥죠. 에어컨 안 틀고 살 수가 없죠. 여기만 해도 지금 몇 대가 돌아가죠. 관리비 전기세가 지난달에 10얼마 나오던 게 이번 달에 52만 얼마가 나왔다고 죽겠어 이러고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불과 그건 그 친구만의 일일까요? 우리 올 겨울에였나요? 올 겨울에 가스비로 엄청 고생하시지 않으셨어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8만 원 나던 게 누구는 30만 원, 평수 때에 따라 40만 원, 50만 원. 내 월급은 고정적인데 그렇게 변화하는데도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가 그냥 돈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국고채가 이미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거죠. 우리가 겪었던 IMF가 말로만 IMF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비슷한 현실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요금들이 오르고 하면서 우리 같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버는 건 한정적인데 나가는 건 따따블이 되는 시점이 왔죠. 그래서 저는 이 한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삶을 변화하고 대체를 바꾸는 데 있어서요. 어마어마한 기준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저한테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엔젝타를 18년도 8월 달에 만났어요. 저는 요가 강사를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 저희 회원분을 통해서 이 아이템을 접하게 됐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좀 아프셨던 저희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엄마 다이어트 하는데 좀 효과를 봤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 금액도 모르고 한 박스 구매하러 이런 자리에 갔습니다. 저 그때 가가지고요. 원주였거든요. 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사장님들의 반토막밖에 없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그 느낌이 다단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아세요? 아세요? 27살 나이에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저 뒷문으로 오자마자 생각했습니다. 뭘 하고 핑계를 대고 나가야 되지? 여기서? 그랬더니 그게 올가미가 되어서 빨리 저 가봐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라는 말을 듣고 저희 이유진 스폰서님께서 저를 손을 끌고 어딘가로 들어갑니다. 그 어딘가가 이런 방 하나였거든요. 거기 방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수진 스폰서님이면은 좀 덜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김기복 스폰서님께서 그때 덩치 더 크셨거든요. 더 체격이 좋으셨거든요. 이런 정치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일어났는데 엄청 큰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앉으시면 된다고. 근데 제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빨리 나가야지. 얼른 듣고 얼른 고개 끄덕이다가 얼른 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가 8월이니까 엄청 덥잖아요. 저희 이유진 스폰서님이 저한테 물잔에다가 얼음 한 동동 띄운 저희 커피를 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오늘 그날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스폰서님께서 저희 요가 학원에 잠입을 하셔서 회원권을 끊으셨거든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자면 출산한 직후셨어요. 지금 둘째 가지셨죠? 첫째가 7년 전에 나왔거든요. 우리 유성이가 뱃속에 있다가 출산하자마자 저희 요가원에 잠입한다고 작업을 들어오신 거죠.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한 명 사인 받겠다라는 일념으로 잠입하셨다가 좀 쫓겨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요가는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업하셔가지고 그러니 저한테 그분이 얼마나 친근감 있게 느껴졌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랬던 그분이 샤워를 다 하고 나가면서 저한테 커피 한 포를 타주고 가셨어요. 저는 워낙 커피를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매일 그 학원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하루에 2만 원씩 썼던 사람입니다. 정확히 하루에 한 4-5잔 마시거든요. 네. 습관적이에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한 잔, 중간에 비는 시간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저녁에 또 수업하기 전에 한 잔. 그렇게 늘 노상 달고 있던 커피니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서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먹은 건 그 커피밖에 없고 바꾼 건 그 커피밖에 없는데 그분한테 내가 세뇌당했나? 왜냐면 그 한 폴 주면서 분명히 한 3분 동안 얘기하셨어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제가 속으로 만병통치 커피구만 이러고 먹었는데 그런 효과가 느껴지니까 저는 당연히 저희 엄마를 드리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딱 빨리 듣고 가야지 하는 찰나에 커피가 오는데 어때요? 이건 다 먹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미 뭔가 느낀 게 있고 이 커피가 좋고 그런 개운함과 피곤함이 없는 걸 느끼고 싶으니까 이건 다 먹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어떤 커피라 그랬나요? 얼음이 가득 차 있는 커피예요. 한 번에 먹기가 힘든 거죠. 머리 띵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커피 다 먹을 때까지만 듣고 가자라고 하면서 저희 김기복 스폰서님의 사업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사장님들도 오늘 기억이 나실 게 아마 7% 정도이실 거예요. 저도 그때 당시 김기복 스폰서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7%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7% 중에 저의 마음을 흔드는 게 있었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은 일하려고 사인한 건 아니었고요. 나 커피 먹고 우리 엄마 제품 먹여서 그냥 다 예뻐지고 건강해져야지 라는 게 저한테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 시작이 됐던 저의 아이템이 이제는 저의 도구가 되고 제가 5년째 이 사업을 그냥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만약에 제품 먹고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커피 한 1,000만 원어치 사야 된대요. 그러면 27살에 제가 했을까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그 약간 짠순이 같은 친구가 1,000만 원짜리 커피 살까요? 당장 나한테 500만 원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안 합니다. 혹 당장 저한테 800만 원 들어온다고 해도 1,000만 원 저는 안 씁니다. 못 믿어서. 그래서 맨 위에 보이는 이 소자본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되고요. 최대치가 얼마인지를 아셔야 내가 버는 건 적어도 나가는 거라도 없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자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메리트를 느껴서 쉽게 그때 접근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자동 시스템이라는 걸 저는 그 원주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제가 그날 들어와서 여기 세미나 있는 날이라고 했었죠. 한 여기에 3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그때. 근데 저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불편해서 빨리 가겠다고 했던 게 사업 설명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들었어야 되는데 저만 요 뒤에 가가지고 사업 설명 시작 전에 30분 먼저 들은 거죠. 그런데 저는 30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카드 드렸겠죠. 200만 원 사인했겠죠. 그랬더니 그날 그 사업 설명회가 마친 후에 저의 전산에는 대략 지금 우리 사업자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시니어, 브론즈 가까이가 그냥 쌓여버렸습니다. 왜요? 제가 가장 먼저 사인한 1번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그날 여기에 시스템이 돌아가는구나. 시스템이라는 건 내가 굳이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노동하지 않아도 저는 그때 그거 끝나고 요가 수업 갔거든요. 이 시스템의 재미와 맛을 보면서 그래 내가 어딘가 TV에서는 본 적 있어.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굴러가야 된다고. 그게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나 이런 프랜차이즈를 보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이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이 자동 시스템이 저한테는 좀 와닿았었고 마지막에는 제가 사실 그 7% 중에 6%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때 김기복 스폰서님한테 그래서 얼마 버시는데요? 그랬죠. 그때 저희 김기복 스폰서님 직급 다이아몬드셨던 것 같아요. 갓 다이아몬드 가셨을 때인 것 같습니다. 18년도 8월이니까요. 통장을 슬쩍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원래 재벌이 아니고 이분이 원래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과정이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그때 사업 설명 때 들었기 때문에 진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이제 못 쓴다는데 요즘에도 이런 신흥부자들이 있구나. 근데 저분이 할 수 있고 저분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면 그 소자본 못 투자할까라는 게 저한테는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 시작하기 전에 사실 모든 내용을 이야기 드리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알고 들으시고 무언가 마음이 움직이고 들으셔야 더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다단계가 옛날 다단계랑은 이제 아니구나. 그럼 요즘에 다단계 누가 뭐 하지? 봤더니 주변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봤더니요. 제가 잘 쓰고 있는 집의 세제, 티슈, 기타 등등인데 그때 저는 엔젝타 세 글자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습니다. 혹시 엔젝타 시작하시기 전에 나는 엔젝타 너무 많이 듣고 이 자리에 왔어 하시는 분 계세요? 저처럼 혹시 엔젝타 그게 뭐지? 아, 커피는 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오셨었나요 다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고 기준점이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가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위기가 좀 오고 나의 삶이 어려울 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혹이 잘 돼요. 100만 원 넣으면 160만 원 나온대. 500만 원 넣으면 560만 원 나온대. 뭐 1000만 원짜리 뭐 사서 뭘 내는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한 현혹이 많아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뭐 하셔야 되냐면요.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엔젝타는 서울특판제 686호에 등재되어 있는 합법적인 회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에는 많은 타사를 하시는 분들과 이 네트워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느끼는 건데요. 그냥 우리 쉽게 말해 보험도 똑같습니다. 보험도 예전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입을 하고 한 10개월, 14개월 정도만 유지하면 그 다음에 해지를 해도 제가 환수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 보험 더 길어졌더라고요. 무슨 뭐 20개월까지도 있더라고요. 네, 2년, 그쵸? 2년. 2년이면 24개월이네요.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보험을 끊고 24개월 동안 그 보험을 해지하지 않아야지만 내가 수당을 오로지 뱉어내지 않고 가져가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뭐가 더 좋은지 나쁜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바뀝니다. 계속해서 수당 구조가 바뀌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물론 물가 올랐죠. 애호박이 막 1,900원 하더라고요. 카레 만들어 먹으려고 그랬더니. 물론 물가 올랐죠. 그치만 물가는 올라가면 내려가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애호박이 1,900원이었는데요. 요즘에 다시 990원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네트워크나 방판 회사들 중에서 저는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타사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비하하지 않는 거니까. 그 회사에 유명한 비누가 있어요. 그거 제가 한 10,000원 초반대에 사서 예전에 썼던 거 기억하거든요. 완전 예전에. 근데 지금 2만 원대더라고요. 그러면 애호박이 990원 떨어진 것처럼 그 비누도 금액 다시 떨어질까요? 네. 어쩌면 회사입니다. 네트워크도 나의 하나의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전달 광고만 할 뿐인 거지 유통해주고 택배하고 만들고 제조하고 광고하고 다 어떻게 해주나요?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대한 기준점이 있으시다면 어쩌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적어도 손해는 보시지 않을 겁니다. 그의 바탕으로 엔젝타는요. 2003년도에 설립이 돼서요. 2006년도에 엔젝타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꽤나 오래된 회사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당,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바꾼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회사도 위기가 있었지 않을까요? 조금 벌 때 있고 못 벌 때 있지 않을까요? 사업자 많을 때 있고 적을 때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에도 바꾸지 않았다라는 증거 자료로요. 2015년도에 저희는 커피가 런칭됐습니다. 이 커피가 런칭되기 전에는 저 플러스 하나의 메인 제품으로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장님들 보시기 어떠세요? 저같이 젊은 친구가 건강식품 안내하는 게 메리트 있으세요? 커피가 조금 부담이 덜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엔젝타의 성장 속도는 2015년부터입니다. 그럼 2015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미국 회사다 보니까 한국으로 넘어오는 항공권 있고요. 유통비 있고요. 직원들 비용 있고요. 보험료 있고요. 그런 것들의 마이너스가 수억을 때릴 때에도 단 한 번도 철수하지 않았고 변경하지 않았던 약속을 지켰던 회사입니다. 지금 엔젝타 막 성장하고 있죠. 이제는 어딜 봐도 보실 수 있으시죠? 잘 나가고 있을 때도 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페이지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미국 회사입니다. 이거에 대한 사례를 제가 하나를 들자면 아직 좀 멀었지만요. 한 3, 4개월 있으면 우리 뭐 해야 되나요? 김장하셔야 되죠. 그렇죠? 김치는 우리나라 토속 음식이죠. 혹시 제가 필리핀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김치를 만든대요. 그 나라의 배추를 쓰고 그 나라의 고춧가루 써서 그 나라의 양념 넣고 김치를 만들면 맛있을까요? 딱 한국 김치랑 비교하면 비교되지 않을까요? 그럼 소비자시라면 맛있는 김치 먹고 싶으면 어디 거 사 드실 것 같으세요? 그쵸? 똑같습니다. 뭐든 그 아이템, 그 메인에 종주국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엔젝타는 미국 회사인 이유가요. 네트워크의 종주국은 미국부터입니다. 즉 한국, 중국, 일본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데이터가 없어요. 네트워크에 대한 역사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고춧가루 좀 많이 넣으면 안 되는구나, 소금 많이 절이면 망하는구나라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요.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게 저는 미국 회사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요. 저희 회장님이세요. 언제 보실 수 있는지 아세요? 9월 언제요? 9월 8일 어디서요?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입니다. 그날 오시면 저런 사람이 입대가 아니라 나 만나봤어. 나 실제로 봤고 나 실제로 그의 언어로 들어봤어 라는 걸 보실 수 있는 회장님이시고요. 저희는 원서버 글로벌로 13개국에 나가져 있고요. 이 페이지는 뭐냐면요. 요즘 많이 느낍니다. 회사 생겼다가 문 닫고 없었던 회사 갑자기 생기고 그 회사 생긴 지 1년 만에 없어지고 이런 회사들이 많다라는 내용이 요거고요. 이걸 보시면 1241개만큼의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124개는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회사들은 117개 정도가 안정적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회사가 괜찮은지 다 다녀보시려면 117개 한 달씩만 다녀도 세월 다 가죠? 전 너무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더 기준점을 드려보겠습니다. 117개 회사를 다 다녀보실 필요 없이요. 이런 기준점만 있으시다면 엔젝타가 아니시더라도 분별 가능하실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만약 내가 무언가의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경쟁하지 않고 독점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이 내용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신다면요. 지금 여기 연수동에는요. 페리카나 치킨점이 딱 저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미추홀구로 해볼까요? 미추홀구에는요. 페리카나 치킨집을 딱 저 하나만 차릴 수 있습니다. 장사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되죠. 무조건 되죠. 그러면 또 바꿔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보험 해봤다, 카드 영업 해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계세요? 지금도 혹시 그냥 같이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현대카드, 현대보험은 저만 판매할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대박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바로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내가 독점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템을 이 커피로 봤는데요. 저희 집 동네에 있어요. 이 동네에 술집이거든요. 그 술집 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필수 3대 영양소 뭔가요? 탄수화물 필요하고 단백질 필요하고 지방 필요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수화물 잘 챙겨 드시죠? 빵, 떡, 밀가루. 단백질 잘 챙겨 드세요? 그쵸? 지방이라면 아주 좋은 양질의 고기 드셔야 되거든요. 버터 드셔야 되고 아보카도 드셔야 되고 잘 챙겨 드세요? 근데 이건 잘 챙겨 드실걸요?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 그쵸? 알코올 없이 못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얼마나 이렇게 변화했으면 등을 토닥토닥이시는데 알코올 없이 안 되셔서 등을 쓰다듬으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어때요? 술, 담배, 커피는 없이 못 사는 시대가 왔다라는 걸 이미 찐작부터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커피 한 잔을 못해도 카페에 가는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밥값보다 커피값이 훨씬 비싸도요. 비싸가 아니라 비싸지 이러고 사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죠.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저 예전처럼 동네에서 500원짜리 컵떡볶이 먹지 않더라고요. 곱창집 가서 곱창 먹고요. 이거 지방 녹아내린다고 아메리카노 사 먹고요. 이런 게 요즘 학생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기호식품은요. 진짜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끊지를 못해요. 보이니까요. 엄태영 사장님이 연초를 태우셨었어요. 그러다가 많이 혼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셨을까요? 지금 뱃속에 둘째 있죠? 끊으셨을까요? 바꾸셨어요. 뭐로 바꾸셨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막 금연을 하신 지 좀 8년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8, 9년? 뭐 어떤 본인이 계기가 아프시진 않았는데 계기가 생기니까 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뭐라고 하고 저희 엄마 맨날 베란다로 쫓았고 해도 근데 아빠가 저한테 뭐라 그러셨게요? 담배는 끊는 게 아니야. 참는 거지.
무덤에 붙일 때까지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담배뿐만이 아니라 술, 담배, 커피는요 기호식품인데요. 그중에 3대 악의 기호식품이라고 해요. 몸에 백해 무익한데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안 피고 안 먹고는요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 핀다고 생각하고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더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되게 열받았어요. 우리 엄청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포장마차 한 잔, 소주 한 잔, 그쵸? 남자분들은요 좀 막 잔소리 들어서 답답해. 그럼 친구 콕 찔러서 어떻게 해요? 나가자 하고 담배 하는데 맞지 않나요?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경기의 흐름과 우리의 기분을 의식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오 땡큐죠. 그 중독성이요. 그만큼 무서운 기호식품에 엔젝타는 이 중에 하나를 잡았습니다. 커피를 잡았고요. 그 커피를 그냥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져왔다면 여기에 보험하는 사람 현대 다 팔 수 있는 거겠죠? 독점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떻게요? 기존의 커피는 누구나가 그냥 마십니다. 습관처럼. 단 습관처럼 마시지만 딱 병원에 가면 이 소리예요. 뭐라고 하나요? 커피 끊으라고. 제가 요즘 약국만 가도 그래요. 요즘 역류성 식도염인지 너무 속이 쓰리고 따가워요 라고 하면 약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밀가루 많이 먹고 커피 드세요. 커피 드시지 마세요. 여자분들 뭐 그날에 배 아파서 그럼 딱 뭐라 그래요? 커피 드시지 마세요. 그쵸? 근데 만약에 우리 한번 바꿔볼까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인데 혹은 커피를 안 좋아하셔도 좋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을 마셨더니 소변도 시원하게 보고 잠도 편하게 자고 이런 뿔뚝뿔뚝해서 좀 얇아진 느낌이고 개운한 느낌이 들면서 쓰리는 속이 안 쓰리는 거예요. 커피 먹으면 잠을 못 자야 되는데 이 커피 안 먹으면 맨날 푹 자는 거예요. 밤에 깨지도 않고. 그런 커피가 나왔다면 사장님들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네, 딱 그 이유입니다. 단 이 건강하게 바꾼 커피의 비밀은 엔젝타 안에 있는데요. 요 한 장을 보시면 되실 거예요. 사장님들 집에 다 있으시죠? 오늘 다 드시고 계시죠? 네, 없으신 분들은 드시고 싶으시죠? 오늘 사드시면 되고요. 요 커피를 봤더니요. 요렇게 예쁜 저희들의 시그니처 블렌드인데요.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카페인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드시는 과일에도 카페인은 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이들이 먹는 귤, 사과, 뭐 과일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어떤 카페인이냐가 다른 거겠죠. 그래서 카페인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꾸셔도 좋은데요. 카페인 들어있고 카페인이 하는 역할은요.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는 물질일 뿐입니다. 즉 식물들에는 대부분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저희 회사의 비밀입니다. 커피는 빨간색 이렇게 열매로 되어져 있거든요. 기존의 커피는 열매는 다 버리고 안에 콩을 볶아서 만들었죠. 근데 저희는 이 열매를 껍데기째 통째로 사용했더니요. 커피 껍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봤더니 세 가지가 폴리페놀, 프로틴, 화이바. 처음 보셨죠? 커피 껍질에 이런 게 있는지. 쉽게 말해 커피에 모두 있는 물질입니다. 봤더니요. 폴리페놀은 식물이 자외선 활성산소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간에게도 똑같겠죠? 또 하나 프로틴은요. 알고 계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백질이에요. 커피에 단백질이 포함되어져 있다. 뭔가 따로 첨가한 게 아닌데 커피에도 이미 천연 재료 자체만으로도 첨가되어져 있고요. 화이바는요. 식이섬유입니다. 밑에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화이바는 변비 예방, 비만을 방지해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프로틴은요. 근육, 면역력을 형성시켜주죠. 지금 말씀드린 게 커피 한 잔에 들어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도 못 믿었습니다. 근데 먹고 느끼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런 커피의 비밀에 마지막 PXP가 들어있습니다. PXP라고 하는 건 이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 한 장만 보시면 돼요. 뭐가 보이시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이시는 그대로 이 PXP가 들어져 있는 첨가되어져 있는 커피입니다. 앞서 내용에 들어간 폴리페놀, 프로틴, 화이바, 카페인 이 PXP가 모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저는 정말 그 한 잔을 먹고 다음날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고 밤 12시까지 무슨 각성제 먹은 것처럼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있었습니다. 혹시 이 강의가 끝나고 너는 커피 먹고 어땠어? 궁금하시면 여기 계신 리더분들에게도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커피이고 또 하나가 마케팅으로 하기 너무 좋죠. 코로나 시대에 뭐라 그래요?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라 그러죠. 살찌신 분들 많고
사람 못 만나는 그 시절에도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제일 많이 팔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피 3가지 중에서 이 커피 하나는요, 라이트 블렌드예요. 그래서 아라비카 원두랑 와일드 망고, 그리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기능식품인 가르시니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커피가 아까 제가 앞서 언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회사는 언제 대한민국에 들어왔다고 했을까요? 와, 네, 맞습니다. 2006년도부터 그럼 2015년도 9년 동안에 이 회사는 뭘 했지? 그럼 원래 이 회사는 2003년도에 설립이 됐던 건데 커피 회사가 아닌데 뭐를 했던 회사지를 봤더니요, 세포 연구에 관심이 너무 많았던 회사였습니다. 원래 이 엔젝타라는 회사의 포커스는요, 셀, 세포 이 자체에 너무 궁금증이 많았던, 관심이 많았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포커스가 뭐에 맞춰졌냐면요, 항산화, 세포 케어. 이게 뭐지를 봤더니요, 항산화는 이런 뜻입니다. 산화는요, 녹쓰는 거랑 똑같아요. 철이 녹슬고 쇠가 녹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삭고 부러지고 망가지고 삐끄덕거리죠? 그렇게 삭고 노화가 되는 이 산화를 막는다라는 게 항산화입니다. 막는다라는 뜻이 항이거든요. 그러면 산화를 막고 우리의 세포를 케어하는 거, 그게 이 엔젝타가 포커스를 맞춘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엔젝타 그 회사 커피 회사잖아. 맞습니다. 마케팅이 그렇죠. 우리가 광고하는 게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 엔젝타의 본질은요, 셀입니다. 세포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내가 몸이 아파. 내가 뭔가 질병이 왔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가장 많은 질병이 비만이기도 하겠지만 당뇨, 고지혈, 고혈압, 그리고 우리 몸에 이미 그냥 원래 살고 있는 암, 이런 질병들도 건강해지는 것도 아픈 것도 전부 다 세포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우리 사장님의 그 염색하고 파마가 들어간 그 머릿결 있죠. 머리카락부터 발톱의 때까지 전부 다 그냥 하나의 구성원 세포입니다. 이 세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40대로 보이고 똑같은 30대인데요. 누구는 40대로 보이고 누구는 20대로 보이는 거예요. 유전자가 달라서 아니요. 이 세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나이도 누구는 젊어 보이고 피부 팽팽해 보이고 예쁘고요. 누구는 똑같은 나이인데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이 세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멀쩡하게 살고 있는 세포가 왜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올까요?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살죠.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마라톤 선수 이봉주 선수를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예전에는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그 연령대보다 좀 더 노화가 돼 보여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좀 아프시죠? 물론 그 이유는 아니겠지만 저는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보를 드릴 게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몸은 건강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질병이 조금 더 많이 걸리기도 해요. 이유는요, 호흡을 많이 할수록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도 남아있는 잔여 부패 산소들을 표현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패 산소들이 우리 몸에서 배출되지 않으면 찌꺼기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 몸 쓰레기통 비워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노폐물들이 쌓이는 것들이 어쩌면 이 활성산소로부터 옵니다. 그럼 이거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숨을 안 쉬어야 돼요. 특히 오늘 제가 지금 가장 많이 활성산소를 마시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즉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아예 내가 이걸 접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20대 20년 살아온 친구보다는 50년 살아가신 분들이 더 쌓여있는 것들이 많겠죠. 마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얘네들을 배출해 주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가 얼마나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는지를 봤더니요, 예쁘게 생겼던 세포가 이렇게 찌글찌글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네이땡에만 검색해 보셔도 모든 노화의 질병의 90%의 원인은 활성산소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구체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세포가 뭔데? 여기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이 엄마가, 우리 이유진 스폰서님이 엄마가 아이에게 가장 많이 물려주는 주의 세포의 이름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임산부가 가장 태아에게 건강하고 예쁘고 아프지 않은 아이를 낳으려면
엄마의 미토콘드리아를 관리를 잘하는 방법, 필독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책 안의 내용이 엄청 힘들어요. 뭔지 아세요? 주말도 상관없고요. 빨간 날도 상관없고요. 내가 아파도 안 돼요.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자고, 정확한 시간에 화장실 가고, 정확한 시간에 밥을 정확한 양으로 정해져서 먹는 걸 10달 내내 해야 돼요. 아파도 걸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건강해진대요.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진다라는 걸 연구했던 책인데요. 미토콘드리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면 자동차 보시면 됩니다. 마티즈가 있고요. 벤츠가 있어요. 요이 땅 하고 출발하면 누가 이길까요? 왜요? 너무 교육 잘 들으셨네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비싸니까 잘 나가겠지. 그 자동차가 비싼 대부분의 이유가 엔진 값이라는 거 아세요? 이것저것 망가지면 한 뭐 10, 20, 100, 200인데요. 엔진 망가지면 그냥 돈단이 엄청 커지죠. 그만큼 우리 몸은 원래 뭐예요? 벤츠이실 수 있어요. 근데 벤츠에다가 마티즈 엔진 갖다 끼우니까 어떻게 돼요? 겉만 삐까번쩍하고 속은 어때요? 텅텅텅텅텅텅 거리면서 가는 거죠. 속도도 못 내고. 근데 어떤 분은 어때요? 마티즈처럼 생겼어. 근데 그 사람 보면 어때요? 벤츠 엔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열흘 내내 나랑 여행 다녀도 갔다 와서 끄떡도 없어. 뭐만 하는 활기차. 그런 분들 있으시죠? 이게 바로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 세포인 속의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관장했냐입니다.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승자이기 때문에 벤츠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내가 관리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벤츠 엔진 갖다 놓고 마티즈 엔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진을 조금 더 관리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죠? 세포는 살아있습니다. 즉 어제 10마리였던 게 오늘은 12마리가 될 수 있고요. 오늘 12마리였던 게 오늘 10마리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듯이 이 세포도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공격받고 나 힘들어 왜 이래 하고 죽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정제당, 가공식품, 이런 탄산음료,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우리들의 미토콘드리아 살아있는 세포들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누구 무슨 엄청 남편이 속 썩였어. 그럼 그 와이프 다음날 얼굴이 어때요?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 아무리 좋은 거 찍어 발라도 왜 이렇게 낯빛이 어두워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미 받는 스트레스나 여러 요인들로 미토콘드리아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즉 이 시간에 나는 좀 쌩쌩해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관리 잘 하신 거고요. 나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미토콘드리아 관리 못 하신 거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해야 쌩쌩할 수 있는지를 봤더니요. 얘네들이 싫어하는 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근데 얘네들이 좋아하는 걸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뭔지를 봤더니요. PXP라고 하는 음식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세포가 가장 활발한 반응을 보이는 약은 뭐였을까요? 라고 했다면 엔젝타는 제약회사가 됐겠죠? 혹은 건강기능식품 알약은 뭐가 있을까요? 하면 기능식품 회사가 됐겠죠? 엔젝타는 음식물로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18년도에 저희 엄마 아프실 때 우리 엄마한테도 그냥 편하게 권할 수 있는 음식이어서 이거 먹고 부작용은 없겠다. 적어도 이거 먹고 큰일 날 일은 없겠다. 왜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PXP가 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요. 폴리사카라이드 펩타이드라고 한 영양소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 많이 들어있다. 사카라이드 펩타이드, 최소 단위의 영양소 다당체.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양질의, 고양질의 포도당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양소의 단위를 가장 분자를 작게 쪼개놓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펩타이드는 흔히 알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바이오 주식회사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걸 하더라고요. 펩타이드가 유일하게 암세포가 잘 인지 못하는 음식물이라고. 그래서 좀 유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강물질을 표현한 이름이고요. 어쩌면 이 성분이 입증이 돼야지만 제품 앞에 PXP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 보시면 다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다 PXP가 붙어져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입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그럼 이 PXP를 어디서 추출해 왔지를 봤더니요. 쌀에서 추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시고 계시는 그 PXP 두 가지는요, 대부분이 쌀 추출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쌀 추출물에는 이것 말고도 수천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옥타코사놀은요, 철새가 4만 킬로를 날아가기 전에 이 곡식만 먹고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감마 오리자놀. 감마 오리자놀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요, 여성 갱년기 호르몬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가바는 아이들 학습 면역 능력과 그리고 치매 노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죠. 기타 등등의 너무 많은 것들이 딱 보시면 비타민 따로 챙겨 드시지 않으세요? 그쵸? 나 갱년기 오고 하면 뭐 달맞이 꽃인지 뭐인지 뭐 이런 거 막 챙겨 드시고, 눈 안 좋으면 루테인 챙겨 드시고, 무릎 안 좋으면 밀크시슬 드시고, 아니 간 안 좋으면 밀크시슬 드시고, 무릎 안 좋으면 글루코사민 드시고. 저희 집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유산균 따로 먹어, 비타민 따로 먹어, 눈 안 좋으면 눈 먹어, 뭐 영양제 없으면 멀티비타민 먹어, 멀티비타민 아닌 것 같으니까 아연 먹다가 칼슘 먹다가 엄청 많죠? 이거 드시다가 다 배탈 납니다. 근데 얘네들을 어쩌면 딱 하나로 올인원할 수 있는 영양소가 이 쌀 추출물에 대부분 들어가져 있었고요. 단 이 쌀의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면 밖에 나가서 농협 가서 사 드시면 되죠. 근데 굳이 엔젝타에서 사 드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농경지대가 뭐예요? 농약지대입니다. 여기 내 땅만큼은 여기는 무농약이야 해도 어떻게 될까요? 바람 타고 물 타고 다 오죠. 사실 무농약이라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청정지역의 쌀만 사용합니다. 벨기에와 태국의 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의 노출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으면 뭐예요? 변으로 다 나오면 그만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잘 바르면 뭐해? 클렌징을 잘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다 한들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말짱 꽝인 거죠. 돈만 그냥 돈이 먹었다 돈 나가는 거죠. 봤더니요, 엔젝타는 어떤 기술을 썼냐면, 이 쌀 추출물이 너무 좋은데 혹시 쌀겨 얼마나 까끌까끌한지 아세요? 그 부들부들한 참외 씨도요, 아이들 먹으면 변으로 다 나와요. 그 모양 그대로. 여기에 위산을 다 거치고도. 그만큼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버려졌다면 엔젝타에서는 흡수력을 바꿨습니다. 알파 공법을 통해서요, 아까 말한 분자 단위, 세슬 단위를 조금 쪼개놔서 침투를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커피는 찬물에도 잘 녹고 PXP도 찬물에 더 잘 녹죠. 얼음물에 넣어도 가루 하나 안 남고 그냥 녹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36.5도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더 잘 녹겠죠? 더 잘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흡수법을 만들었던 우리 고지혈이나 피가 끈적끈적하거나 좀 혈액순환 안 되시고 믹스커피 드시는 분들의 혈전이 이래요. 근데 임상실험 결과 전원은 아니지만 50% 이상이 그런 확인이 나오면 임상실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혈전이 이렇게 맑아졌다라는 게 저희 회사의 PXP를 먹고 흡수력을 높여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전 제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양은희 사장님도 자료 주셔서 우리 전유진 사장님 바로 빠르게 바꿔주셨죠? 우리 요번에 썬젤 나와서, 그쵸? 저는 사실은 화장품 잘 그렇게 모르고 있다가 이 썬젤만큼은 확실하게 좀 저는 효과를 본 편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PXP 두 종류, 그리고 비타민, 커피 세 종류, 뭐 여성 갱년기에 좋고 유산균 있고 아이들 먹게 구미로 나오고 화장품 나오고 생필품 나오고 더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제가 엔젝타를 시작했던 2018년도에는요, 맨 위에 1번, 2번, 3번, 그리고 그 밑에 커피 1번, 2번, 그리고 뭐 화장품 언유 한 두 개 있었던 것 같은가? 그래요. 되게 굉장히 적었죠? 대부분의 제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가지고 나중에 사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서셔서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가입했던 2023년도에는 뭐만 있었는 줄 알아? 한 페이지에 다 끝났어 라고 하실 거예요. 부록 펼칠 것도 없어. 내가 있었을 때는 한 페이지에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때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제품에 대한 내용은요, 그냥 제 말 믿지 마시고, 이 기사도 솔직히 믿지 마세요. 이 기사 뭐냐면요, 소비자들이 먹고 1등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기사거든요. 믿지 마세요. 내가 안 먹었는데 나한테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단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수많은 분들에게 제품을 권했고 심지어 저희 가족은 아직도 애용하고 있죠. 제가 먹어본 산증인이고 누군가에게 먹여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만 드신다면
사장님들이 원하는 나 건강해지고 싶어, 예뻐지고 싶어, 젊어지고 싶어. 많은 돈 필요하지 않고요.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건 저의 5년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의 역사가 입증해 주는 것 같아요. 제품의 효과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알려질 수가 없겠죠. 이미 안티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안 돼 하겠죠. 그거 먹지 마 하겠죠. 근데 어쩌면 제일 많이 듣는 건 돈 버는 건 열심히 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엔젤사 제품은 좋아.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제품은 바르는 거든 먹는 거든 어떻게 해봐야 돼요? 내가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내 몸에 투자하고 내가 먹어보고 내가 변화를 느껴야 저 말이 진짜구나 알리고 싶어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니까 오늘은 그냥 공식적인 자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좋았던 게 엔젝타는 이런 새싹 기부 문화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 문화들이 저희들을 또 하나로 뭉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27살이라고 했죠. 여기까지 제품을 듣고 무슨 생각을 그때 앉아서 김기복 스폰의 옆에서 딱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품은 좋겠다. 부작용 없겠다. 커피는 무조건 나 먹고 PXP인지 머시기인지는 엄마 줘야겠다. 그래? 50대 넘어서 일주일 정도만 제대로 먹으면 무조건이라고? 우리 엄마 제대로 먹여서 병원비라도 좀 아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은 먹어야지 했는데 패키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상 플랜을 풀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사장님, 우리 예쁜 여성 사장님 이 보상 플랜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막말해도 돼요. 꾸며내지 않아도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거나 뭐 돈 얘기하려나 보다라거나 그죠? 그런 생각 들죠? 저 똑같았어요. 속았다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품을 먹을 거여가지고요. 속아도 괜찮아 제품 정도 먹지 뭐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이 보상 플랜 한 페이지를 보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보상 플랜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걸 곁는 줄로 딱 봤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7%가 들리는 것 중에 6%는 우리 스폰서님에 대한 모습이었고 1%가 이 보상 플랜이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중요합니다. 가격이나 보상 플랜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1년에 2번, 3번 바꾸는 회사들 너무 많죠. 근데 그 회사들 다 뭐라 그래요? 좋게 바뀌었대요. 세상에 좋게 바뀐 게 어딨어요. 좋게 바뀔 거면 처음부터 좋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그 시행착오 속에 있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시행착오가 끝났고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보상 플랜 가격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요. 그 바뀌지 않은 수당 6가지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너무 많지만 오늘 이걸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요. 첫 번째 추천 수당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추천 수당은 저는 네트워크가 처음이어서 몰랐지만 어느 회사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소개해도 맞추지 않으면 수당을 안 주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그래 나 제품은 먹을 건데 제품값은 벌고 싶어 라시는 분들은요. 정말 집중해서 메모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비교해 보셔도 너무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 제품 한번 먹어봐 라고 권했더니 그 사람이 나의 소개로 22만 원을 사 먹으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에게 금액의 10%가 들어옵니다. 100만 원 사 먹어도 100만 원의 10%, 200만 원 사 먹어도 200만 원의 10%. 이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그냥 한쪽이든 두 쪽이든 한 개든 두 개든 한 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는 팀 비즈니스이죠. 그 팀을 두 팀으로 꾸르는 바이너리 비즈니스거든요. 이 바이너리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한 누적, 무한 2월, 매출 공유, 직급에도 해당되고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기존의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을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풀패키지나 200만 원 구성을 했을 때 3명을 사인시켰을 때 61만 원이다라는 수당을 제가 굳이 여기다 올려놓은 건 뭐냐면요. 바이너리 회사 중에서 수당이 가장 세요. 이 후원 수당은 어떻게 풀어드리느냐. BV의 소실적 기준 22.2%를 풀어드립니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딱 하나. 바이너리 마케팅 중에 이렇게 마케팅 풀었을 때 가장 많이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좋았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 1%가 사실은 어쩌면 이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주 후 금요일에 후원 수당이 지급되는데 모든 회원에게 누구나 동등하게 22.2%라고 합니다. 제가 왜 여기서 흔들렸었냐면요. 저는 아메이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메이를 사고 쓸 때 주변에 다이아몬드이신 분들을 찾아서 샀습니다. 이유인 즉 그냥 아메이 시작하셔서 1, 2년에서 직급 없으신 분이랑 다이아몬드한테 사는 거랑 30% 이상 금액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요? 높은 직급자 찾아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높은 직급자들은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으니까. 근데 이 회사는 다르대요. 어떻게요? 블루 다이아몬드인 이유진 스폰서님이 22만 원 팔아도 2만 원 받는데요. 저도 오늘 22만 원 판매해도 2만 원 받거든요. 동등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처럼 높은 직급자만 찾아가서 사인하지 않겠네. 나같이 이제 시작한 사람한테도 기회가 있겠네. 어쩌면 누구나가 동등하게 벌 수 있는 거면 진짜 네트워크네. 라는 생각을 했던 페이지였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수당들은 아까 6가지 중에 제가 지금 2가지 설명했거든요. 추천 수당과 후원 수당. 나머지는 어쩌면 테이블 미팅으로 조금 더 들어보세요. 직접 받아보신 분들에게 들어보시되 저는 사실은 이 2가지만 가지고도 자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추천 수당, 후원 수당으로 4,500만 원 다 벌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아마 실버를 달성하시는 김진표 사장님이 대표적인 사례 아닐까요? 실버 후원 수당이 400만 원입니다. 그거 제가 아까 2번째로 말한 그 후원 수당이 400만 원이죠. 추천 한 2명 하시면 한 40만 원 버시죠. 4명 하시면 한 80만 원 버시죠. 그것만으로도 벌써 480, 500만 원입니다. 물론 승급 수당도 있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돈을 버는 건 후원 수당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2가지의 보너스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수당과 보너스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저희는 사업자, 소비자가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 왜 마트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묶음 판매에만 들어가는 혜택들 똑같습니다. 엔젝타에도 비전 세븐이나 금액 200만 원 이상으로 진입하신 분들에게만 어쩌면 저는 이게 진성 사업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분들에게만 드리는 보너스 혜택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천 매칭 수당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지만 못 보셨으면 보고 싶으시라고. 지금 베트남 가 계신가요? 맞나요? 이수진 스폰서님의 사례를 들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다고 했던 저희 김기복 스폰서님을 직접 소개하신 분이 이수진 스폰서님이시죠? 이수진 스폰서님의 직급은 뭘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의 크라운을 놓으시면 돼요. 나 이수진의 크라운. 그리고 파트너이신 김기복 스폰서님은 직급이 뭘까요? 크라운이십니다. 크라운의 후원수당 스폰서님 얼마 나오나요? 안 계세요? 네, 6천. 그쵸? 그러면 6천의 반만 해보자고요. 너무 커요. 그쵸? 한 3천만 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김기복 스폰서님이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가만히 직급 시간이 열심히 쌓여서 난 3천만 원 정도의 후원수당을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을 직접 소개한 이수진 스폰서님은 3천만 원에 40%를 받습니다. 얼마인가요? 그걸 언제 준다고요? 매달. 김기복 스폰서님 3천만 원 벌었으니까 그중에 1,200만 원 빼고 드릴까요? 누가 주나요? 네. 이건 리크루팅 수당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저는 이 한 장이 좋았어요. 이 한 장 때문에 스폰서님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내가 이분을 소개했는데 이분이 100만 원밖에 못 벌면 제가 한 10만 원에서 4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명희 사장님이 1,000만 원 벌면 제가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소개시킨 사람 어떻게든 제품 먹고 효과 봐서 한 명이라도 소개해서 후원수당 100만 원, 200만 원 안정적으로 벌어서 나도 그 보너스 받고 싶다. 저는 이게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얽힌 사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거든요. 아무리 내 친구가 결혼해서 잘 살아 이래도 내가 잘 사는 거 좋지 않나요? 그 친구가 돈 잘 벌어서 뭐 좋은 집 가는 것보다 내가 좋은 집 가서 그 친구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당신이 돈 벌어야 내가 돈 버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198만 원, 200만 원 하지 않으신 분들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유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에 안 가시는 것처럼. 근데 200만 원 이상 구입하신 분들은요.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직급을 유지하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매달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받아가시는 페이지고요. 저는 마지막 요 페이지 한 장이 어쩌면 사실은 처음 사인할 때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서야 느껴집니다. 이제서야 요즘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냥 요거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노래로 갔다가 벚꽃 엔딩을 트는 거예요.
아니면 김건모의 핑계라는 노래를 트는 거예요. 혹은 지금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를 시청하시죠 하고 틀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관계도 없고 제가 영상을 찍은 것도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 매스컴을 틀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저작권자들에게는 저작권료가 갑니다. 얼마씩이요? 한 1,000만 원씩? 얼마씩이요? 5원, 10원, 푼돈 가죠? 엔젝타는 그 푼돈에 조금 더 얹었대요. 24원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저작권료를.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200만 원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야. 나를 기준으로 추천 계보로 1댁부터 9댁까지 나를 기준으로 커피 한 포를 사 먹든 팔든 뜯겨져 나갈 때마다 그 한 포당 대략 24원 정도가 매일 올라옵니다. 이게 스폰서님들은 처음에 한 4,000원 나오셨다고 해요. 근데 아마 저희 이유진 스폰서님도 김기복 스폰서님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 한 연봉 정도는 그 연금 정도는 나오시죠? 그게 한 200만 원 넘죠? 그러면 지금은 저분들이 벌어가는 수당 중에 그 200만 원이 가장 적은 수당이죠. 근데 24원짜리가 모여서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몇 명인지 계산이 가세요? 근데 그 200만 원의 명수만큼 다 사업을 할까요? 즉 저는 이건 소비자 마케팅이 풀렸을 때 더 진가를 발휘한다라고 봅니다. 즉 지금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스폰서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10년 이상 하실 수 있을까요? 20년 이상 하실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5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거 알아보셔야 될까요? 어쩌면 무언가 자동으로 굴러가고 내가 판매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알아서 좀 소비했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알아서 소비하는 게 나한테 돈이 됐으면 좋겠는 게 네트워크 하시는 이유 아니세요? 내가 좀 알려놨더니 알아서 효과 보고 좋아서 설명 들으러 왔더니 누구한테 소개하고 이게 대물림 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다 한 명씩 판매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알린 사람들이 한 포씩 뜯어먹는 것만으로도 벌써 200만 원에 공 하나 붙여서 2천만 원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200만 원에 사업 투자 안 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드리는 조건이 단 200만 원이라는 패키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설명 너무 잘 들었어. 그래, 아이템도 좋고 보상도 좋고 젊은 친구들도 하고 나이든 나도 하고 나는 하는 건 아니어도 먹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집에 쌓아놓은 게 많아.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다 먹으면 할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정말 많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드립니다. 저는 그때 당시 원주에 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운이 좋아서 제일 먼저 사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하지 않은 매출들과 사람들이 쭉 쌓였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되게 빠르게 첫 달에 시니어, 두 번째 달에 브론즈를 빠르게 갔습니다. 얼마 하지 않고도. 그래서 네트워크는 타이밍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되고요. 엔젝타의 타이밍은 저기 초기 극선점에 점 찍었습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다시 제가 5년 사업했죠. 5년 지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김기복 스폰서님처럼 신흥부자가 되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 지금 말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나다가 5년 뒤에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땐 저희 없을지도 몰라요. 저희 다 여행 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제품 설명만 1시간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를 두고 저희는 개미군단 소비자군단 타이밍이라고 하죠. 이미 그렇게 된 회사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때 하지 마시고 저거 뭐야? 엔젝타 그거 뭐야? 뭔데 저 젊은 친구들 저렇게 열심히 해? 뭔데 저 60대 분들도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해? 이게 뭐지? 라고 하실 때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무언가의 준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완벽한 준비를 마친 다음에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준비가 좀 부족해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이런 분들처럼 신흥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사업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각자 팀에 모이셔서 애프터 미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